자, 이번 시간에 삼형식 목적어 볼게요. 삼형식 목적어가 나오는 문장에서, 삼형식 문장이죠. 이렇게 말이 꼬이니. 삼형식 문장을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1형식과 2형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자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동사가 가지고 있다. 마치 아들을 낳을 것인지 딸을 낳을 것인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결정하는 것처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어죠. 주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고, 삼형식. 이제 주어인데, 이 주어가 아빠에 해당한다면, 자, 이 서술어에 들어가는 동사가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을 낳을 것인지 딸을 낳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적어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요. 타동사 엄마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저 딸아이 엄마, 저 아들의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서술어는 타동사가 들어가는 서술어예요. 자, 타동사가 들어가는 서술어, 타동사 서술어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타동사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어를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듯이 이 타동사 엄마는요 반드시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줄 때는 주어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즉 주어는 서술어를 한다. 그런데 무엇을 목적어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해석을 반드시 좀 가지고 가요. 타동사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말한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좀 찾아보세요. 자, 문법책은 좀 딱딱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은 문장을 담고 있지만, 그래서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듯한 느낌? 자, 옛날에 성을 보면, 중세시대에도 보면 성이 있으면요, 이 안에 아름다운 공주도 있고 너무 멋진 왕궁이 있는데 이 바깥은 어때요? 때로는 이렇게 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접근할 수가 없죠. 성이 있을 때 이 성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밑에는 물이 흘러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접근할 수 없지만 이 문이 다리 역할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요 위로 이렇게 사람과 말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려운 성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가 너무 큰 장벽으로 있어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좀 이해하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다음에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알겠죠? 우리가 친구를 인상착의를 가지고 뭐 머리가 길고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친구 땡땡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좋은 것처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다른 것이 필요해야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어야만 그 동작의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의 입장에서도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대표적인 동사로 스윙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go도 있고 run도 있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어떤 독립된 공간 안에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다른 어떤 공급이 전혀 없을 때 할 수 있으면 자동사, 그리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빵을 먹고 싶다? 그럼 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타동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영은 할 수 없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스윙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는 타동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일단 물이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수영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물이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존재의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떤 행동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공간적 위치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목적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됐죠? 자동사와는 다르게 동사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주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주어 외에 다른 대상이나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행동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I like a dog. 요 문장을 볼게요. I like a dog. 나는 개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좋아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개가 있어야지 개를 좋아할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걸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엄마 저 좋아요. 선생님 저 좋아하는데요. 누구를? 친구를, 개를, 고양이를.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이 like이 아니라 좀
개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좀 먹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확 느낄 수 있죠. 개의 상태의 변화가 보여요. 어느 날 뛰어다니는 우리 복돌이가 없어졌어. 복날을 지내고 났더니 없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상태의 변화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개를 좋아해, 사랑해 라고 할 때는 이 개의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나 어떤 모양의 변화라는 게 꼭 보여지는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자, 그거를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뭐 간단하게 들면 내가 물을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놀으려면, 예를 들어 게임을 가지고 놀으려면은 게임이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아노를 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 형식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3형식만 배울 건데 그 중에서 3형식은 목적어가 하나 필요한 문장입니다. 제일 쉬워요. 아까 봤던 I like a dog, I got a new yellow bike. 자전거를 얻었네요, 이 친구가. 그런데 새로운 노란색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쓰고 명사를 썼는데 중간에 형용사 위치 들어가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형용사의 위치는 관사와 명사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관사가 하나 나왔다. 어나 더 같은. 관사에는 어하고 더가 있습니다. 어하고 더가 뭔지 궁금하면 이제 관사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 관사는 혼자서 쓰이지 않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명사랑 같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기능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관사,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배웠어요, 앞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좀 다시 회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기억이 지금 안 난다 그러면은 잠시 멈추고 앞으로 책을 좀 봐도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사가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찾아줘야 돼요. 뒤에 무엇을? 명사 나올 때까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에서 덩어리를 인식하는 것. 영어는 덩어리 개념으로 간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중간에 M은 이제 수식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modifier의 약자로 쓴 건데요. 자, 그럼 덩어리를 좀 인식을 해볼까? 자, 지금 맨 처음에 주어 색을 좀 바꿀게요. got 좀 비슷하지만 new yellow bike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문장은 알겠죠? 자, 이것도 a dog 그 다음에 I 주어 그 다음에 like 이렇게. 그래서 3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pass the bread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좀 선생님 말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 어딨나요? 없어, 지금 주어가. 주어가 왜 없냐? 주어가 생략. 주어가 없는 건 아니죠? 주어는 생략. 원래 있었단 얘기지. 그럼 주어가 뭘까?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의 특징 좀 기억하고 갑시다. 명령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시키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시켜? 여기 없는 사람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령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you가 주어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주어를 내가 지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 눈앞에 보이는 너, 눈동자를 맞추면서 학생아, 선생님이 이야기한다면 학생아, 땡땡아, 선생님을 위해서 뭐 저기는 책을 가져다 줄래? 엄마가 가서 뭐 좀 사올래?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령문은 반드시 특성이 주어가 생략된다. 안 보여요. 명령문에서 자꾸 주어 만드는 친구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뭐 나오죠? 여러분, 서술어.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서술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명령문은 뭐뭐를 해라라고 하는 특성이 반드시 동사의 원형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제 이 개념을 챕터 2에 보면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문이 나오는데 2번 들으면 기억이 더 잘 나니까. 그리고 좀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어떤 오류를 자꾸 범하냐면 동사까지는 잘했어. 기분이 너무 좋아. 선생님도 동사 맞았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게 튀어나와요. 얘가 주어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행동의 주체인데 빵이 건넨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뭐 이런 문법적인 건 다 뭐 모른다고 치더라도
빵이 뭔가를 건네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하고 영어로 문장을 표현해서 글을 쓰든 그것을 말로 표현하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되는 방법뿐이죠. 이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글로, 하나는 말로. 즉 이거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문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언어적 특성, 이것이 말로 됐을 때 I love you 라고 하든지 이 글로 됐을 때 I love you라고 이렇게 적히든지 원리는 하나예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I는 나라는 뜻, love는 사랑하다라는 뜻, 이런 식의 규칙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I가 무슨 뜻이고 love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글로 돼도 모르고 소리로 나타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고 기본적인 언어의 특성을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문법도 배우고 이런 개념을 배우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본 언어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의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봤을 때 의미랑 연결을 시켜서 이상하네? 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한 게 맞나?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지 그냥 내 느낌대로 하면은 우리는 이미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중심으로 영어를 해석하게 돼요. 근데 영어랑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영어랑 한국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어떤 문장이 이게 한국어를 통해서 영어로 가게 되면은 오류가 많이 나타나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친구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뭐 들어가죠?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동사가 못 들어가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고 동사가 못 들어가는데, 이 동사라고 하는 이 족속은 굉장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기회주의자라서 여기저기 다 치고 들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을 봐도 어떤 친구들은 좀 얌전하고 이런 친구 있는데 어디 가면 이렇게 끼어들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나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좀 이 동사 부족의 특성이 한 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거 하고 뭐 안 시켜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저거 어떻게든 손들고 막 다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뭐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다양한데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동사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동사는 지금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 한번 들어갔는데 지금 이 like이라는 동사는 이렇게 선택됐어. 나는 서술어 자리에 들어갔어. 그 동사는 원래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뭐 왕의 아들 왕자는 왕이 되어야 되고 또 뭐 노예의 아이들, 그러니까 좀 종의 자식은 또 종이 되고 우리 신분제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는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like이라는 동사가 선택이 됐는데 그 다음에 swim이라고 하는 동사, 이게 동사적으로 좀 나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술어 자리를 한번 뺏겼는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나도 어딘가 들어갈 거야. 목적어 자리에 나 들어갈 거야. 그 목적어 자리 안 돼. 너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들어가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명사처럼 할래. 나 명사처럼 변장할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가만히 있기 싫어. 난 뭔가를 할래. 그리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나대는 거, 동사. 동사가 뭐 한다? 이렇게 쓰면 잘 이해가 될까? 나댄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스윙이 명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to를 붙이고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하는 것 이렇게 됐고 I promised not to be late for the meeting. 자, 나는 약속을 했는데 늦지 않을 것을. 근데 이 late이 늦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뭐 다가 끝나면 다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뭐 다로 끝나도 늦는다, 아름답다. 이것은 동작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 되지. 뭐냐면은 모든 문장은 동사가 한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late는 형용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좀 갖춰지면은 이 단어의 정확한 품사가 뭔지도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못하는데 느낌으로는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식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원서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외국에서 체류 경험이 좀 많아서 좀 지식이 쌓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정확한 지식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처럼.
느낌만 가지고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늦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라고 할 때도 to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늦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는 거기 때문에 not이 이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have a cup of tea? 자, 너는 먹을 거 원하니?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to have가 먹는 것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Would you like have? I promise not late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영작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것도 I like swim 막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되나? I like swim. 되게 많아, 되게. 동사가 나란히 2번 못 들어간다. 동사가 나란히 2번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이런 건 있어요. help가 좀 요즘 to를 좀 빼는 경향이 있어서 help study 이렇게 되면 이거 안 쓰고 그냥 help study 이렇게 쓰는 예외적인 게 0.1% 있는데 기본은 동사 2개 절대로 나란히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지금 이제 파트 1 요거랑 요게 좀 다른데 이거 나눠놨어요. 좀 눈에 띄게 나눠줘 볼까? 이걸 기준으로 쭉 나눠놨네. 여기는 to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죠? 여기는 ing, 여기는 to, 여기도 ing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까? 요거는 to 지워져 버렸네. 안 보이네. 그래서 지금 이거 말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잘 보이네. 자, 여기는 지금 다 to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다 ing가 들어갔어요.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실수를 해왔던 것을 피한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실수를 해오던 거. 그리고 여기는 미래에 먹을 것. 그러면 to와 ing 의미가 확 정리가 되죠. I stopped listening to the radio. 라디오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즉 과거에 이렇게 라디오 듣던 것을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목적어가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반드시 변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동사가 변신하는 방법은 to를 붙이는 방법과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의미의 차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앞으로 뭐뭐 할 것을 내가 지금 결단하고 약속하는 이런 내용인지 시간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오늘 기본적인 3형식 내용은 다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기본 과정에 있는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동사가 변신한 게 들어갔죠, 여러분. 그래서 요것이 문장 분석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목적어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문장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주어 서술어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합니다. 자, 문법 용어가 자꾸 나와서 선생님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주인 주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한자 공부를 좀 하고 독서를 한 친구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 종속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주절은 문장의 주인이 되는 거를 말하죠, 여러분. I think that, we know that.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 We should decide what.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돼. Can you tell me how? 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I wonder if. 나는 궁금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I think that. 나는 그것을 생각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해야 되는데.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he will come to the meeting. 그 사람이 미팅에 올 거야. 그리고 our parents will always love us.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자, 나는 기억을 할 건데 그게 뭐야? 그가 말한 것. 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what you must do this year. 네가 올해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자,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의 내용이나 주어의 내용이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자세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키포인트가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반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 가족이 거기 살고 갑자기 아무리 친한 나의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네 가족이 우리 집에 갑자기 막 연락도 없이 신고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내 침대 뺏고 친구가 잠자고 이러면 얼마나 불쾌해요. 그게 우리 친척이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른 어떤 가족의 그 집에 또 다른 우리 가족이 갈 때도 허락을 받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듯이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들어갈 때도 반드시 뭐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요. 접속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제부터 또 다른 문장이 올 거야 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뭐 접속이라는 것은 붙여준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자세한 거는 접속사에서 당연히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3명씩 아이고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열심히 공부하세요.